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 많이 나고, 제가 들어봤을 때는 담적병의 정의와 거의 일치하신 것 같아요. 담적병이요? 네, 3개월만 치료하시면 제가 다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담적병이란 만성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가스도 잘 차고 잘 체하고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우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며 인후부에 이물감이 있으며 안색이 탁하게 바뀌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눈과 몸이 말도 못하게 피곤해지는 증상을 말하나, 위내시경이나 간 기능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위내시경을 하면은 위장 점막안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담적병이라는 거는 사실 위장 바깥의 전체적인 부분을 봐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라는 장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이에요. 이 간이라는 장부가 해독을 해줘야 몸 안에 독소가 더 이상 차지가 않고 몸의 생리학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간과 장이 혈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면 필연적으로 장 기능이 과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간을 치료하는 약재를 같이 넣어드려요. 인지노라든지 텍사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조합을 해서 처방을 했을 경우에는 담적병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더 나아가서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등등등 각종 소화기관의 질환명들을 제가 원인적인 치료를 좀 할 수 있어요. 일단 환자분께서 오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가 마련해 놓은 담적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면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게 되세요. 나 이거에 거의 다 해당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있고, 20%의 예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겠죠. 먼저 형상 진단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안색을 굉장히 많이 관찰합니다. 우리 한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만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원인적인 부분, 그 뿌리를 봐서 질병을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증상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성향, 안색,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를 딱 봤을 때 얼굴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맥을 보는데요. 이 진맥이라는 것은 환자분들께서 흔히 오해하시기를 그냥 맥박수만 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맥의 강함과 약함도 보지만 사실 그 환자의 체온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체온이 전달이 된다는 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환자의 체열의 균형 상태 또는 불균형한지를 저는 그대로 제 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 환자분의 감정 상태 역시도 저의 스킨십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지금 릴렉스가 된 상태인지, 기분이 좋은지, 우울한지, 짜증이 나 있는지, 불안한지, 그리고 진맥을 해봤을 때는 짜증이라는 감정이 담적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또는 성격이 매우 급하거나 자기 일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어요. 다들 스탠다드가 있어서 저는 이걸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각이 많죠. 생각이 많으니까 의심도 많고 자기 병을 좀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저에게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위장 증상이 심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복부 진찰을 들어갑니다. 복부에 있는 특정한 경혈점들을 눌러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어 있고 단단하고 뭉쳐져 있는지, 압통이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는 대부분 차갑습니다. 특히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여성분들처럼 배가 냉장고처럼 차가운 경우를 제가 많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맥과 복부 진찰은 한의사 스킨십이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서 환자분께서 저에게 어느 정도 더 신뢰를 가지시고 우리가 좀 더 교감을 하면서
보다 바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치료 수단은 담정약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정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거는 보약이 아니라 치료제의 개념입니다. 이 담정약을 복용을 해서 간을 정상화시킨다. 생화학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약을 투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적 치료는 사실 생화학적인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는 게 신부열 고주파 치료예요. 또는 RET 고주파 치료라고도 부르죠. 복강 내로 열을 쏘는 고주파 장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배가 냉장고처럼 차가운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눌러보면 탁탁하다, 뭉쳐진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배가 따뜻해야 난리 났습니다. 생화학적인 치료만으로 부족한 한 20% 정도를 고주파 치료라는 물리적인 치료로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화학적 치료, 물리적인 치료, 이게 병합이 됐을 때 환자분께서 2-3개월 정도면 거의 완쾌를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제가 알려드리는 약간의 음식 관리랑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끔씩 오셔서 침 치료 정도로 재발 방지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3개월만 치료하시면 제가 다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담적병 치료하시는 환자분 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부터 체한 것처럼 명치 끝이 답답하고 속이 미식거리며 음식을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다. 위내시경 당연히 하셨겠죠? 한지 얼마 안 돼서 한의원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젊은 여의사님인데 나의 증상을 들어보더니 담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처음 들어온 병명이었다. 한의사님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저에게 맡겨만 주신다면 고쳐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다. 좋아질까? 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의사님께 맡기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압으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평소 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치료받아 100% 좋아지기 기대해본다. 출산 후 요실금도 약간 있었는데 한약 먹고 치료받으면 좋아져 있었고 늘 입술이 잘 텄는데 그것도 좋아졌다.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한의사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적 치료제와 신부열 고주파 치료, 그리고 담적 침 치료를 2개월간 받으셨고요. 환자분께서 신압으로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정말 신압으로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증상 자체도 정말 전형적인 담적병 환자거든요. 근데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분은 한 중간 정도 단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장 증상을 주증상으로 하고 계시는 담적 환자라고 볼 수 있고, 저에게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기분이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 많이 나고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간기능 검사 등 모든 검사들을 해보셨어도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담적 자가진단 리스트가 나갈 텐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담적에 해당되신다면 저에게 한번 오셔서 정확한 담적 진단도 받아보시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염.